우리가 시간당으로 공간을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단조로워지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유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요즘에 우울하시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간이 사실 사람들의 감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요즘의 공간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은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체력의 공간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방이 말단 사원보다 훨씬 크죠. 방은 되게 한 20평 정도 되는 방인데 말단 사원은 뭐 큐비클이 조그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 왕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의 공간은 엄청 높았어요. 천정고도 높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의 최적이 그 사람의 권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집이 좀 좁더라도 과거에 시간당으로 다른 공간을 빌려서 많이 썼어요. 뭐 돈 내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무리해 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공간에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시간당으로 공간을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단조로워지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저희들의 집이라고 하면은 낮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일하시는 어른들은 회사에 가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재택근무도 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죠. 그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 거의 155%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집으로 치면은 집이 수용해야 될 능력이 수용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1.5배 늘어난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집이 1.5배 더 좁게 느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공간이 좁게 느껴지면은 제 재산이 더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심리적인 효과를 보면 주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가 이렇게 평안한 호수가 있고 거기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볼 때 뇌가 호수의 풍경은 전혀 프로세싱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식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보통 초당 한 200장 이상의 사진을 연산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변화가 없는 풍경들은 사실 연산해 봤자 뇌에 무리만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들만 사실 사람이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한테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출근길, 매일매일 익숙한 장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보를 연산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서 생겨나는 변화들만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지금 생활하는 공간들이 만약에 회사를 출근하던 사람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던 어떤 반복적인 일상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 거고 같은 얘기라도 하더라도 장소가 바뀌니까 이제 뇌의 정보 처리량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꼭 스트레스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점점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사무실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도 보채고 돌봐야 되고 그 일이 되게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훨씬 많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마당 있는 한옥이 한 60-70평 되는 주상복합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5평밖에 안 되는 마당이지만은 거기서는 여름철에 비도 내리고 봄철에 꽃도 피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다양한 기억들이 생겨나면은 그 기억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10 가지 기억이 있게 되면은 5평짜리 공간도 5 곱하기 10 해서 50평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되게 단조로워지는 거죠. 공간의 사이즈라는 게 기억의 총합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좁은 공간을 좀 더 넓게 느껴지게 하려면 그 안에서 다양한 기억들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안 쓰던 공간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물건을 좀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간들을 우리의 물건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이 좁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게 침대 같은 거죠. 침대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8시간밖에 안 쓰는 거지만은 그 잠을 자는 행동을 위해서 나머지 16시간 동안 침대라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은 침대 혼자 4천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리면서 집을 넓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공간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것들, 그런 공간들을 산책을 많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있는 외부 공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여지껏 가보지 않았던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셔도 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 가던 다른 동 뒤쪽에 있는 공간들 이런 데도 산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못 가고 여행을 못 가면은 동네의 다른 공간들을 발견하는 여행을 해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같은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회식을 할 때 뭐 초등학교 동창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똑같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걸 다양한 사람들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사람이랑 다양한 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같은 똑같은 식구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같이 안 하던 행동들을 아이와 하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안 하던 행동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집사람하고도 각각의 가사 일을 나눠서 하던 일들을 바꿔서 해 본다든지 같이 해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해 보는 것도 공간을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은 집에라도 내가 안 쓰던 공간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집안 청소나 설거지는 하지만 빨래는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럼 다용도실에 갈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럼 그곳에 가 가지고 다용도실이라는 공간을 한번 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베란다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빨래 넣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화분을 갖고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행동들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가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한데, 나의 공간을 만들면은 그 공간이 나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서도 더 넓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잘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난초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분재를 만드는 화분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멀리 자연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재라는 자연을 가꾸게 되면은 그 축소되어 있는 화분 안에서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체험들을 비슷하게 적용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베란다를 좀 가꾸고 꾸미는 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발코니가 없으면은 있으면은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곳에 조명을 좀 바꾸면은 집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이 보통 발코니하고 거실 사이에 쳐 놓거든요. 저녁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커튼을 치면은 거실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발코니 공간들은 내가 버려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커튼을 바깥쪽 유리창에다 다시면은, 그러면은 밤에 저녁 시간에 커튼을 치더라도 그것까지 확장이 되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보통 밝은 데에서는 유리창이 반사되어서 보입니다, 어두운 데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밤에 거실에 불을 켜게 되면은 거실 유리창이 반사가 돼서 집이 이렇게 뭐랄까 거기서 딱 스탑되거든요. 근데 발코니에다가 어떻게 등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하세요, 거실보다 더 밝게. 그러면 그곳이 훨씬 넓게 확장되어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더욱 좋겠죠. 사실은 공간을 되게 아주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조명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들은 조명이 다운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때리는. 그러면은 얼굴도 되게 못생겨 보여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림자 확 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라이트라고 해서 위로 때리는,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가시게 되면 하늘이 제일 밝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하늘이 위에가 제일 밝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다운라이트를 하게 되면 천정이 제일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데, 그걸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스탠드를 사셔서 위로 조명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정이 밝아지면은 훨씬 천정고도 높아 보이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명은요, 직접 된 라이트보다는 반사광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광등 불빛을 이렇게 쳐다보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해를 직접 보지는 않아요. 그게 눈에 광원을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명들은 대부분 다 광원이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의 조명을 광원이 직접 되지 않게끔 돌리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인터넷에서 되게 싸게 이게 세로로 한 줄로 되어 있는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은 물론 약간 노란빛이 도는데 그건 벽을 때리는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판을 천장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벽을 반사판으로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벽을 때리면은 그 벽이 훨씬 밝아지면서 기존의 형광등 불빛으로 때리던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이상해요.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조명을 안 켜요. 그냥 이게 맨날 제가 아무리 그 베란다에 등 달아 놓고 그 벽 때리는 조명 하더라도 안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똑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끼게 하기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발코니가 없다." 그러면 옷장을 정리할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옷장이라고 하는 공간 제가 최근에 사실 저도 애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몸이 점점 커지면은 집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건축가이지만은 의외로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베란다하고 옷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크게 허락을 받고서 안 쓰는 이불들을 다 갖다 버리고 옷장을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칸을 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옷장에 모든 옷들을 다 정리를 해서 놨어요. 근데 그걸 정리된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정원을 갖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원을 가꾸거든요. 부자들, 귀족들 다 마당에 정원을 가꿔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의 세계의 규칙들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정원의 디자인이 달라요. 서양의 정원의 디자인은 기하학적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수학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세상을 창조할 때 수학적인 원칙을 그 안에다 투영시켜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되게 유기적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어떤 곡선의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는 게임 같은 것도 하나예요. 우리가 뭐 장기판이나 체스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문화권마다 있잖아요. 바둑판. 그 게임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하나의 공간의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룰을 하나씩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둑판 그러면은 격자형으로 그리드를 치고서 그 안에다가 그 격자의 그 교차점에다 돌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세상에 내 규칙을 넣으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의 룰도 만들어가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좁은 공간이지만은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좁은 공간이지만 내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규칙을 투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책꽂이와 옷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사고서 읽으면은 각각의 책마다의 어떤 나름대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츠타야 서점이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츠타야 서점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책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문학, 예술, 과학 이런 식으로 책을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되게 재미가 없는 카테고리죠. 근데 츠타야 서점의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태리 여행을 간다. 그럼 이태리에 관련된 요리, 이태리에 관련된 건축, 이태리에 관련된 패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서 책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들을 본인만의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재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옷, 겨울옷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뭐 상의 같은 경우도 색깔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울 쪽으로 나누고 나일론 쪽으로 나누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본인만의 세상을 구축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뭔가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퇴근한 다음에 옷장을 딱 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 정리된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안 하던 행동들도 하고 뭐 새로운 공간도 꾸며 나가고 그런 일을 하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공간이 풍성해질 거라고 보고요. 산책을 다니시면서 본인만의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들도 만드시고 이게 되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의해서 감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음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는 다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듣는 음악이 있고 기분 좋을 때 신날 때 듣는 음악이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실제로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로 우울할 때 나는 내가 찾아가야 될 공간이 뭔가
사람에 따라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넓게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을 원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구는 혼자 조용히 골목길을 산책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거를 한번 수집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핫플레이스다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혹은 누가 만들어 놓은 데를 가가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뭐 어떤 공간을 꾸미면 더 좋겠죠. 그게 내가 소유한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쓰다가 남는 의자가 있으면은 골목길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 밑에다가 갖다 옮겨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나의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고, 내가 키우다가 남는 화분이 있다면은 어느 곳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그게 나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그런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만들면은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치어링 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공간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